안녕하십니까. 유신행입니다. 최근에 부채 한도 이슈와 관련해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앞으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답합권 채널의 요청을 받고 핫 이슈 분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협상안에 관련되는 내용의 핵심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공화당에서는 지출 삭감을 근거로 해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의 정부 부채를 늘려주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화당은 Limit Save Grow Act라는 법안을 이미 통과를 시켰고, 이 내용을 보시면 재량 지출을 많이 줄여서 앞으로 장기간 10년 동안 3조 달러 정도를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정책으로 표명했던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 지출을 폐지해서 5천억 달러 정도를 줄이고,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도 없애고, 메디케이드 지원이나 저소득층 치료 식료품 지원 등에서 이제 지출도 줄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세금 공제, 보조금 등으로 쓰여질 금액을 IRA에 대한 보조금 쪽 지원에 쓰지 말고 미국 국세청에 다시 환입을 하게 해라라는 이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서 총 줄이고자 하는 금액은 이러한 10년 동안에 4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의 플러스 해서 이자, 이제 이로 인해서 이자가 나가게 되겠죠, 당연히.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면 장기간 10년 동안 4조 8천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합의를 해주면 1조 5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 증액에 본인들도 찬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신 갑론을박 논리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의 이런 부채 한도법은 1930년대 공공부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의회가 이제 정부가 지출하는 데서 부채 한도, 그 정해놓은 한도 금액을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논의해서 이 금액을 높이는 것을 다 합의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설정된 부채 한도만큼 정부는 또다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항은 돈이 없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충분히 미국이 부채를 발행하면 어떤 나라든지 달러 채권을 매수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가 늘어난과 동시에 정부는 재정 여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 공공부채법에서의 형식, 바로 양당이 합의를 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 특히 인플레 감축법에서 공화당은 세금 공제나 보조금으로 쓰여지는 이 정책들이 사실상 거의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시킬 뿐이지 이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논리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너무 친환경 정책만 하지 말아라. 과거에 오바마 때도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친환경 정책으로 다 모두 다 이제 정책 자금이 쓰여졌는데, 실제로 그것이 대략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효과도 없었고,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 손쉽게 에너지를 갖다가 쓰려면 전통 에너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섞어서 쓰면서 친환경 정책도 해라. 무조건 친환경만을 고수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이 나옵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도 공화당이 이러한 정책의 이슈 사항에 부딪혔을 때 합의를 그렇게 썩 좋게 못 해줬었던 적이 있었고, 2011년도에 그러한 공화당이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대립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11년도에 미국의 국채信用 등급이 하향이 되면서 최초로 미국이 부채에 대해서 디폴트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큰 리스크가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장도 당시 패닉이 갔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부채한도 협상에 있어서 어느 한 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이 됐다라는 의견들이 퍼지게 되면 그 해당 당의 경우에는 여론과 지지율이 상당히 크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내년도 말쯤, 24년도 말쯤에 이제 차기 대선이 또 있는 상태인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철학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번에 또 크게 합의를 안 해줘서 이것이 결국에 미국의 시스템과 채권 시장을 붕괴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된다면 공화당도 사실은 이제 비판과 다음 대선에서의 불리한,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불안 양상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해소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과연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올 연말까지의 어떤 심리적인 완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다시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이슈 때문에 금융시장은 최근과 같은 양상으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정부 부채 규모가 기존 금액에서 3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대략 지금 2021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약 2년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기서 3조 달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5천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까지 충분히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기에 괜찮을 것이냐? 제가 보는 이제 지표나 분석 내용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기존의 정책들, 재정 정책으로 뭐 나가는 것들 부분을 갖다가 구별을 해보면 간단하게 사회 안전, 사회 보장 쪽, 그 다음에 비국방 디스크레셔너리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재량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하고 메디케어, 그 다음에 디펜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방 쪽이고요. 아까는 비국방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지출들, 이런 지출들이 사실상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항상 그들이 처음에 지출하려던 규모보다 항상 지나치게 급증을 했습니다. 원래 지출하려던 금액보다도 항상 더 많이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것은 정부가 쓸 돈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이제 이슈하고 결부하여서 CBO, 그러니까 미 의회 예산처에서 이 의회 예산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독립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데 22년도 회계연도, 그 다음에 23년도의 회계연도에 각각 6조 2천억 달러, 6조 4천억 달러를 썼었고요. 총 금액으로 보면 22년도 회계연도에 1조 3천억 달러 정도 적자, 그 다음에 23년 회계연도에 1조 7천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미 24년도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의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들 걸로 더 이상 많이 걷어내지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24년도에 그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로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미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약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CBO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앞으로의 경제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설령 부채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올 연말은 그나마 순조롭고 양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핵심 사항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실질 소득, 그러니까 미국 가계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질 소득이 굉장히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최근 추세에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떨어지고 있는 패턴이 확연히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첫 번째 그래프의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오바마 시절 2009년 17년도와 비교하시면 어떤가요? 그때는 그래도 떨어지긴 했지만 오르고 내림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실질 임금이 어느 정도 그 구간 안에서 이제 지켜지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근데 이거는 최근 추세는 거의 꼭지를 찍고 실질 임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들의 소득 기반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가 또 이번에 1조 5천억 달러를 늘리더라도 사실 내년도 넘어갈 시점이 되면 금방 또 한도에 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부채 한도 협상은 이번에 어느 정도는 타협의 수순을 좀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핵심 사항은 뭐냐면 부채 한도를 늘려놔도 금방 또 한도에 찰 것이고 특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나쳤던 굉장히 고공시장 이거는 이제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오프닝 구인율과 관련된 부분,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양측으로 지표를 분석한 겁니다. 최근이 바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검은색 점선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 실업률이 낮은 상태이지만 이제 구인율 자체가 잡 오프닝 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율인 것이죠. 이 일자리에 열려 있는 비율 자체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율이 더 크게 늘어나긴 힘들고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관되게 그 소득세에 대한 기반이 약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이거 지금 차트는 미국의 연준이 그 자산을 얼마만큼 늘려왔는지 이 자산 규모의 히스토리컬 패턴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바마 때는 그래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은 2008년도, 2009년도를 넘어서 2017년도까지 꾸준하게 늘려서 거의 4배 이상 정도 이제 자산을 늘리면서 채권 시장을 통한 연준의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일어났었던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가장 근래에 트럼프 시대만 보더라도 이 규모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늘지는 못했지만 크게 줄지 않은 상태였었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향후에 페드는 적어도 그들의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만약에 6조 달러까지는 이 규모가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은 6조 달러까지는 그 규모가 쭉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안도 협상 이슈는 디폴트 이슈 여러 가지 리스크들 대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 수순을 이뤄 나갈 수밖에 없다. 그 합의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결렬을 만드는 해당 당이 이제 표출이 되면은 그 당은 지탄과 그 당연히 이제 그 중간 선거와 같이 그 당의 국회의원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런 선거에서 참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뤄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1조 5천억 달러를 늘려놔도 사실상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소득 기반 자체가 약화가 되고 정책에 쓰여지는 돈들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또다시 부채 한도는 금방 한도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연준은 그러니까 자산 규모를 그래도 다시 줄여야 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경기의 패턴 자체는 이번에 부채 한도가 늘어나도 사실은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경기의 패턴은 미국도 서서히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